안녕. 등교가 벌써 다 끝나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온라인에서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 영상을 보고 나서 숙제를 열심히 제출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올렸던 사이트 기억나니? 내가 링크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혹은 내가 따로 또 활동지를 준다면 그 활동지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해서 또 거기에다가 올려서 우리가 계속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지만 내가 댓글을 달아주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내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알림을 켜놓고 댓글이 울리면 한번 확인은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내 댓글에 답댓글은 달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확인은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하는 정보를 내가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그거 부분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학교에서 이제 번개의 원리까지 해서 대전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전도 그렇고 정전기 유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전기력이랑 관계가 있는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여러분들이 이 대전과 정전기 유도가 어떻게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나랑 한번 차이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내가 그 모형은 다 보여드렸었죠. 대전의 모형과 정전기 유도의 모형. 잘 들여다보면은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일단 대전도 그렇고 정전기 유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전기랑 관련된 현상인 건 맞습니다. 전기랑 관련된 현상, 심지어 이제 정전기, 머물러 있는 전기랑 관련된 현상인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대전이랑 정전기 유도의 차이점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일단 전자가 이동을 하긴 하죠. 전자가 이동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물체가 두 개가 등장을 하잖아. 근데 전자가 이 물체 사이를 점프를 했느냐 혹은 그 물체 안에서만 움직였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체의 전하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 이동이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직접 마찰이 있었잖아. 직접 마찰을 하게 되면서 전자가 점핑을 하게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전하가 직접적으로 변화했었죠. 원래 중성이었는데 플러스가 됐거나 혹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됐거나 물체 간의 전자의 이동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물체 자체의 전하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전기 유도는 어땠냐면 일단 두 개가 만나지 않았죠. 두 개를 부딪히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어. 내가 그 콜라캔 이야기를 할 때 에보나이트 이 막대기를 콜라캔에 절대 대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마법이라고 했었잖아. 콜라캔에 손대지 않고 콜라캔을 굴려보겠다 라고 했었던 게 얘네가 절대 만나지 않는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직접 접촉하지 않으니까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전자 이동은 있지 않았다. 점핑하는 게 없죠. 여러분들 여기 모형도 보면은 대전은 이제 전자가 직접적으로 점핑하는 거를 나타내줬다면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 중성 물체 안에서 이 전하의 분포만 변했었지. 이 중성 물체 바깥으로 전자가 이제 튀어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만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 전자는 원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대전체,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이제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그 대전체로 하여금 전기력이 발생하면서 이 전자가 끌려오거나 혹은 밀려나게 되더라. 그 중성물체 안에서.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경우는 그 대전체 쪽으로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대전체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됐었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온 경우에는 반대로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반대편으로 갔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이 물체 내에서 분포를 하게 됐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 물체는 여전히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띄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요 대전과 정전기 유도의 차이점을 꼭 숙지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번에는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이 활동지의 요 부분 1번, 2번, 3번, 4번을 채워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여기 앞에서 보여줬던 모형 있죠? 플러스 대전체를 중성물체에 가지고 갈 때 이미 모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만 해보면 1, 2, 3, 4번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러스 대전체가 중성물체에 가까이 갈 때 중성물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1번 중성물체 안에서의 전하. 이거는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가기 전에 원래 중성물체 혼자 있었을 때의 전하 분포를 먼저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중성물체에다가 드디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중성물체 안에서 전하의 분포가 바뀌게 됐었죠.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주시고요. 이건 꼭 그림으로 그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고 났을 때 전하 분포가 다 됐어요. 그러고 났을 때 부분적으로 전하를 어디는 어떻게 띄는지 어떤 부분은 어떤 전하를 띄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전체가 가까이 있을 때 중성물체 전체적으로는 중성물체는 어떤 전하를 띄는지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숙제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전기 유도를 도대체 왜 배웠느냐?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이제 번개 같은 이제 현상이 정전기 유도로 인한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마찰된 대전체들이 있었죠. 마찰시키고 나서 이 물체가 진짜로 대전이 된 상태인가를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확인하는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검전기라고 해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아. 내가 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갖고 온 이 검전기가 되겠고요. 근데 얘가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얘가 원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이 금속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속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막대기가 있고요. 이거 쇠막대기예요. 다 전기가 흘러야 돼.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쇠막대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펄럭거리는데 여기 밑으로 뭐 쳐지는 거 보이니 얘들아? 여기 뭐가 팔락팔락 달랑달랑 거리죠? 이게 이제 금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금속박이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감싸져 있는 이 유리병이 있습니다. 요걸 전체적으로 이제 검전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금속판 가까이에 내가 대전됐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물체를 여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바로 검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검전기가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너무 좋은데 지금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실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찰한 거를 이제 잘 적어보시고 이 검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전됐을 때는 얘가 어떤 모양새인지 대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양새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양해는 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원래는 금속박이 2개거든요. 원래 그 금속박이 2개가 이제 펄럭펄럭거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온 얘가 여기 한쪽이 달라붙었어. 달라붙어가지고 금속박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금속박이 하나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검전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 한번 가져다 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도 한번 가져다 댈 거예요. 플러스 대전체랑 마이너스 대전체 딱 각각 뭐 사용할 거냐면요. 플러스 대전체는 우리 털필통 내가 맨날 자랑했죠? 이 털필통 요걸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는 내 마술봉, 내 마법방이었던 이 에보나이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 털필통과 이 에보나이트를 이렇게 문대가지고 서로 이제 대전을 시킨 다음에 대전이 됐는지 이 검전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대면서 여러분들이 이 금속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관찰을 하고 돌아올까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대전체인 털필통과 마이너스 대전체인 에보나이트를 검정기에 가져다 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두 개 다 이제 같은 결과가 있었죠. 가까이 가지고 갔더니 금속박이 어떻게 되었다? 금속박이 벌어졌다. 왜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검전기는 일단 대전된 물체를 금속판 가까이에 가지고 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진다. 그래서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그 물체가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우리 알아봐야겠죠. 일단 우리 털필통 플러스 대전체인 털필통을 먼저 가지고 가는 상황을 볼게요. 우리 이 털필통을 검정기의 금속판 가까이에 가지고 가면 얘는 플러스 대전체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친구이고요. 우리 검정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검정기는 그 전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 상태이죠.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골고루 같은 개수로 이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를 띠는 이 털필통을 가까이 가지고 가게 되면 얘는 전하를 띠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검정기 안에 있는 전자가 이제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죠. 얘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검정기 전체에 있던 이 전자들이 이 대전체 가까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 털필통이 만약에 이 검정기란 게 딱 하고 맞닿아 있었으면 그렇다면은 이제 전자가 이 털필통으로 이제 흘러 들어왔겠지만 우리 그냥 가까이 위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접촉은 하지 않았어. 우리 정전기 유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전기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약간 전자가 플러스 털필통 쪽으로 간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아닙니다. 금속판 쪽으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판은 검정기의 부분인 이 금속판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고 이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속박이 플러스로 대전되기 때문에 이 금속박 양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가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갔을 때 금속박이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인 에보나이트 가지고 갔을 때는 어떤가? 우리 에보나이트를 이제 가까이 가지고 가면 이 검정기 안에 중성 상태였던 검정기 안에 있는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랑 이제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 서로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정기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피해서 멀리 이동을 하게 되어서 여기 금속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은 이제 금속박 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금속박 쪽에 전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서 서로 금속박 사이에서는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발생을 해서 이제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검정기가 왜 정전기 유도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금속판과 대전체가 서로 맞닿지 않았죠. 그리고 이 검정기에서 물체 사이로 직접 전자가 점프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고 갔더니 이 물체 내에 있는 이제 전자의 분포가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이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대전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머물러 있는 전기, 이제 정전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전기는 사실상 정전기인 건 많지가 않지. 정전기 종류는 이제 건전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건전지 안에다가 전기를 쌓아놨다가 건전지가 이제 방전되는, 건전지에 쌓였던 전기가 이제 흐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 이라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화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 다
다 흐르는 전기를 이용을 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르는 전기랑 관련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흐르는 전기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흐르다 보니까 이제 흐르게 만드는 원인이라든가 흐르는 정체라든가 혹은 얘 흐르다 보면 어디 막 부딪힌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흐르는 전기라고 하면은 흐르는 주체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죠. 뭐가 도대체 흐르는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입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원자죠.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인데 그 중에 이동할 수 있는 게 뭐다? 전자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전기에서 이 흐르는 이 진짜 이동하는 이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자핵은 움직일 수 없고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면은 전기적 성질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적 성질을 우리는 이제 전하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디를 어떻게 흐르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 이제 건전지를 한번 예시로 해볼까요? 건전지에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 그래서 건전지에는 이제 전기적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 전기력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누가 전자를 뒤에서 빵 쳐주지 않는 이상 전자가 이제 이동할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할 건덕지는 단순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건전지가 이제 밀어주는 힘. 그럼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건전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향해서 달려가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를 향해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이제 달려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얼마나 흐르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 그 흘러가는 양이 엄청 중요해서요. 우리 전류는 1초당 흐르는 전하의 양을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전자를 이동시키는가가 이제 중요해지게 되고요.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줬을 때는 건전지가 이제 건전지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그렇거든요. 실제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아. 그런데 사실 이 전류라는 거를 앙페르라는 아저씨께서 처음에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전류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던 시절에는 전자가 발견되기 전이야.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 현상이 전류라는 현상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먼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오른쪽은 이름이 벌써 right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옛날에 세상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다양성. 우리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기준 같은 건 없는데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right 오른쪽 그리고 플러스 양 뭐 이런 거 태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기준이 돼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를 옛날에 해버렸어. 처음 발견됐을 때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전자가 나중에 발견되고 나서 고치려고 보니까 전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쓰던 대로 냅두자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전류라고 하면은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지만 전류의 방향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해진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이 전류를 처음에 발견한 아저씨 이름이 앙페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영어 이름으로 바꾸면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는 A, 대문자 A를 써서 암페어라고 해요. 처음 발견한 아저씨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럼 전하의 이제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흐르게 하는 원인도 있어야겠죠. 얘가 그냥 전자가 아무 짓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기력 받아갖고 막 흐르고 막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이제 힘이 필요한데 이 건전지가 하는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체를 흐를 수 있게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에너지,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압, 볼테이지, 영어로 하면 볼티지거든요. 볼티지, 이 볼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V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전자제품 살 때 이런 거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전압이 얼마이다. 그리고 전자제품 뒤에 같은 거 보면 막 전격 전압 막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 전압이 바로 이 전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요. 전자를 이제 밀어주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걸 처음 발견한 아저씨의 이름이 볼트였어요.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그게 내가 아마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 그 이런 전기 제품 돌리는 전압 사이즈가 220V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 제품에 코드를 꽂잖아요. 콘센트에다가 꽂잖아. 그 콘센트가 이제 이 건전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센트에 이 전기 코드를 꽂는 순간 이제 전하를 흐를 수 있게 이제 밀어주는 힘들이 이제 힘이 콘센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 전기 제품 내에 돌면서 이제 열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에너지는 점차 커집니다. 번개 같은 거는 어마무시한 이제 볼트를 가지고 있겠죠. 괜히 피카츄가 100만 볼트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벌써 사이즈가 엄청 나르네. 피카츄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이렇게 전자제품 돌리는 게 220볼트인데 피카츄는 100만 볼트. 그게 바로 볼트였습니다. 이 볼트의 정체는 전압이었다. 볼트 이꼴 전압 이건 아니고요. 전압의 단위가 볼트입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전자가 흐르면서 그냥 아름답게 예 하고 흐르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 사이에 방해하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사실 니네가 쓰는 이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 가운데 이제 껴있잖아. 얘를 한번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뭐가 방해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저항, 영어로 하면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턴스 뭐 이런 거는 사회 시간에도 많이 봤을 것 같은 단어예요. 저항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저항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방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저항을 실생활에다가 써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전기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 되게 됐어요. 이 전자가 가다가 이 저항을 만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막 일을 하게 하는 그게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저항을 발견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항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저항을 정의한 사람은 이제 게오르크 옴씨예요. 이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게오르크 옴씨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옴이라고 하고요. 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흐르는 전기랑 관련된 현상들을 이제 보려면 반드시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전류, 전압, 저항. 전류는 우리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 단순히 흘러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가, 1초당 얼마나 많이 흘러가요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단위는 암페어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A 암페어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에 이제 이 전하를 흘러갈 수 있게 이제 밀어주는 힘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힘을 우리는 이제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위는 대문자 V 볼트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전하가 흘러가다 보면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 흘러가다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은 이 저항이 일을 하는 정도, 뭐 소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단위를 옴이라고 이제 쓴다. 옴, 오케이? 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냐면 이제 물과 펌프, 이제 물을 돌리는 펌프 있죠? 우리 청계천 같은 것도 펌프로 물 돌리는 거잖아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서 물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갖다가 퍼다 나르는 거잖아? 그 펌프에다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펌프라고 하면은 물이 그냥 계속 흘러가도록 이제 돌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는데,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쵸? 아래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자, 다시 올려야 되잖아? 이제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가고,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가고. 근데 뭐 그 사이에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물레방아 같은 것도 이제 뭐 돌리고, 뭐 그런 펌프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우리 이제 흘러가는 물 자체는, 우리 흘러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쵸? 우리 전자가 있었죠? 전자가 흘러가는 건데, 이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전류라고 했었다. 전류의 방향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죠. 전류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물레방아 만나면 물레방아를 막 돌려서 막 이제 일을 시키죠. 그치? 이라는 게 이제 뭐였냐면 저항이었습니다. 우리 전기 기구들이 보통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저항은 이제 전구가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전구, 물레방아는 이제 일을 하는 이 물레방아는 이제 전구의 비교가 됩니다. 비유가 돼요. 그래서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얘가 다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다 물레방아 한 바퀴 돌리고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얘는 이제 일하고 끝나냐? 아니, 원상복귀 돌려줘야 되죠. 얘 다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펌프가 쭉 하고 위에다가 올려주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는 이제 건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가 이제 이 펌프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하는 그림들 봤을 때 뭐가 어디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초에 그냥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은 이게 개념이 너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향이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림이 이해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글이 먼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글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글 이해하고 그림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우리 이 전기 제품들 돌아가는 꼬라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실험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실험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실험을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숙제, 앞에 있던 숙제 기억나죠? 그 숙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